안녕하세요. 심리맨입니다. 심리맨 TV 채널은 심리와 마음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는 심리 전문 채널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요. 나만의 선택이라고 하는 소주제 두 번째 시간에 왔습니다. 페이지는 190페이지입니다. 나만의 선택. 여기서 지난번에 얘기했듯이 이 두 단어가 중요하다고 했어요. 선택이라는 단어, 이것을 충분히 음미해 보셨습니까? 여러분들은 선택권이라는 것을 회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자유의지, 여러분들이 인생 속에 들어온 이유는 여러분들이 선택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나만의 삶, 나의 삶을 일구어 가기 위해서 이 지구, 이 땅, 이 시간에 들어온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여러분들은 누구에 의한 선택, 어떠한 선택을 했으며 누구를 위한 삶을 살아왔습니까?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진지하게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는 거예요. 하다못해 내가 부모님을 위한 삶을 살겠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나의 선택이 되면 상관이 없습니다. 그것이 나의 선택이면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아무리 옳고 훌륭한 삶을 사는 것 같더라도 그것이 나만의 목표, 나만의 선택이 아닌 경우에, 다시 말해서 타인에 의한 선택인 경우에는 결국에는 문제가 생기게 돼 있습니다. 결국엔 문제가 생기게 돼 있어요. 물론 우리가 100% 나만의 선택이라는 것은 있을 수는 없습니다. 100%라는 건 항상 없어요. 네. 항상 이 7대3의 법칙을 얘기하려고 했잖아요. 어떤 게 주도적이냐 이거죠. 7의 비율로 나만의 선택이 일어나느냐, 아니면 7의 비율로 타인의 선택을 따르고 있느냐, 어떤 것이 중심에 있느냐, 그 차이를 얘기하는 겁니다. 100%를 얘기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리고 이 나만의 선택의 특징은 항상 책임이 함께 온다고 그랬죠. 그리고 감당하는 힘이 생긴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트랜서핑과 관련한 특별히 나만의 선택이라고 했을 때 이것은 끌림, 느낌, 직감에 의한 선택, 이 특징이 있다고 했죠. 이것을 기반으로 책의 내용에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이 장에서 우리는 펜듈럼이 끊임없이 강요해오는 가짜 목표로부터 영혼의 진정한 열망을 구별해내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할 것이다. 이런 질문도 많이 받아왔거든요. 그거 이제 많은 분들이 지금 이렇게 내가 선택의 기로에 있는데 어떤 게 영혼의 목소리에 따른 선택인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게 이 영혼과 마음의 일치 상태에 따른 선택인지 판단이 잘 안 섭니다. 뭐 이런 주제로 질문을 해오신 분들이 종종 있었어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여기에 그 대답이 잘 나와 있거든요. 이번 주제에 마음과 영혼이 있을 때 영혼과 마음이 일치된 상태는 느낌이 단순합니다. 단순하고 명쾌하고 가볍습니다. 근데 이것이 일치되지 않은 상태가 되면 복잡해요. 찝찝해요. 그리고 불안하고 불길해요. 물론 이 영혼의 소리를 예민하게 받아들이지 못할 때도 뭔가 막연한 불안한 불길함이 있을 수 있는데 그것과는 좀 차원이 달라요. 영혼의 소리가 아닌 경우에는 그게 맞아요. 저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맞아요. 그런데 안 땡겨. 몸이 반응이 안 해. 이런 거죠. 이거는 왠지 사람들이 넌 안 돼, 그러면 안 돼, 그러면 안 돼.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이러는데 이래도 될까? 이래도 될까? 하는데 가슴이 벌렁벌렁해요. 설렘이 있어요. 그리고 뭔가 몸에 힘이 솟아나요. 의욕이 생기죠. 이거는 맞는데 억지로 가니까 의욕이 떨어지죠. 그러니까 결심을 해야 돼요. 결심과 동시에 설득을 해야 돼요. 이유를 찾기 시작하는 거죠.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어떠한 이유 때문에 그것을 선택한다. 이러이러한 이유 때문에 나는 이것을 선택했어 라고 하는데 사실은요. 우리가 심리적으로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아요. 반대가 되는 거죠. 어떤 것을 선택했기 때문에 그것을 합리화할 수 있는, 지지할 수 있는 이유를 찾는 거예요. 이런 경우가 많다니까요. 포도를 먹을 수 없으니까 먹을 수 없는 이유를 찾는 거죠. 나 쉬어서 안 먹어. 그거랑 비슷한 거예요. 정신승리라고도 하죠. 이런 거를. 이런 게 많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 뇌가 먼저 결정을 해버리고 그리고 그 결정에 걸맞는 이유를 찾고 그 이유 때문에 그것을 결정하는 행동을 하게 되는데 사실상 이미 결정이 돼 있는 거예요. 무의식에 의해서.
무의식에 걸어놓은 펜듈럼. 답은 이미 펜듈럼이 정해놓고 너는 대답만 해. 이유는 내가 만들어줄게. 이게 이제 구조인 거예요. 펜듈럼의 구조. 그래서 영혼과 마음이 일치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생각이 많아져요. 그리고 자꾸 이유를 찾게 돼요. 그리고 이유를 확인하려고 그래요, 또. 그래서 자꾸 사람들한테 물어보는 거죠. 내가 이렇게 하는 게 맞습니까? 그래서 듣고 싶은 얘기는 뭐예요? 내 마음으로 선택한, 내 생각으로 선택한 이것이 맞다는 확인을 받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불안하거든요. 읽어볼게요. 삶이 준 유일한 기회를 잃고 그 실수를 바로잡는데 귀한 시간을 낭비하는 것이 가치 있는 일일까? 한평생은 긴 세월처럼 느껴질지 몰라도 정신 차리고 보면 어느새 쏜살같이 지나가 있다. 그러니 진정한 나의 목표, 나만의 행복을 가져다 줄 목표가 무엇인지를 알 필요가 있다. 우리의 인생은 BCD라고 얘기하죠. BCD. 태어나서 birth, 죽음, death, 그리고 choice. 무수한 선택의 결과다. 우리는 선택에 의해서 인생, 이 시간선을 일구어 간다. 그런데 어떤 선택을 할 것이냐? 펜듈럼의 선택을 할 것이냐? 나만의 트랜스서핑에 따른 선택을 할 것이냐? 거기에 대해서 어차피 가는 길인데 이 길의 양상이 달라지는 거죠. 나의 인생을 사냐? 남의 인생을 사냐? 내가 만족하냐? 네가 만족하냐? 그 결과는 뭐예요? 근데 요람에서 무덤까지. 시간은 정해져 있다. 그런데 이 끝은 알 수가 없다. 언제 끝날지 알 수가 없다. 그런데 우리는 무한정 있는 것처럼 달려가지만 사실 시간은 정해져 있다. 그리고 지나온 시간은 돌아갈 수 없다. 뭐 우리가 그 마스크를 끼고 테넷에서 본 것처럼 과거를 향해서 이렇게 나아가는, 그러면 좋겠지만 그것은 다가오는 물리적 시간 안에 제한을 받고 있기 때문에 다가오는 시간을 변화시키고 그리고 우리 심리적인 이 과거를 변화시키는 것은 가능하지만 물리적인 시간을 거슬러 가는 건 타임머신을 타야만 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어쨌든 우리는 다가오는 현실을 우리는 관심하는 거예요. 트랜스서핑은 지나간 것을 붙잡고 그것을 다시 바꾸려고 싸우지 않아요. 현실과 싸우지 않아요. 다가오는 현실에 관심이 있어요. 그런데 다가오는 현실은 나에게 얼마나 내게 남아있는지 그것은 알 수가 없다. 그런데 시간은 지금 이 순간도 흐르고 있다. 이 순간도 흐르고 있다. 여러분, 시간을 멈출 수 있습니까? 네, 멈출 수 없습니다. 흐릅니다. 시간이. 흐르고 있어요. 그러니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흐르는 시간 동안에 이제는 나의 선택을 통한 나의 길을 가고 나만의 길을 감으로써 나의 인생이 행복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좀 이기적이 돼도 돼요. 좀 이기적이 돼도 돼요. 나만의 선택, 나만의 삶, 나만의 인생, 나만의 즐거움, 여기에 좀 방점을 크게 찍으셔도 돼요, 여러분. 대부분의 여러분들은 너무나 타인을 위해서, 타인에 의해서 사는 삶이 너무나 많습니다. 너무 많이 에너지가 쓸데없이 낭비되고 소모됩니다. 여러분들은 좀 더 이기적이 되셔도 괜찮습니다. 뭐 특별한 예외적인 분들은 제외하고요. 그래서 이러한 시간이 지금도 흐르고 있는데 어떤 삶을 살 것이냐, 그 얘기를 하는 거죠. 타인의 목표 또는 타인에 의한 선택에 따라서 인생을 사는 것은 뭐랑 같냐면, 차를 샀어요. 차를 샀으면 차를 타고 드라이브를 즐겨야 될 거 아니에요. 목적지로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여행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차를 샀는데 집에다 모셔놓고 계속 수리하고 있어요. 차를 계속 수리해요. 평생 수리하는 거예요. 광내고 가끔 수리하고 고치고 평생 고치다가 끝나요. 차 한번 제대로 못 타보고. 그런 형국이라는 거죠, 우리 인생이. 그러니까 과거에 지나온 어떠한 것에 대해서 너무 부여잡지 말라는 얘기를 저는 하는 거예요. 상담 좋죠. 심리 상담 좋죠. 하지만 여러분들, 그것조차도 목적은 뭐냐면 지금과 다가오는 미래에 초점이 가지 않으면, 그것을 위하여 과거를 다루는 것이 아니면 여러분들은 과거에 푹 빠져서 과거를 계속 연장하면서 과거를 파먹고 산다니까요.
과거의 영광만 파먹는 사람이 있을 뿐만 아니라 과거의 상처를 파먹으면서 여러분들은 현실을 유지할 수가 있어요. 그 자기 연민이라는 게 무섭다니까요. 맛이 있다고 했잖아요. 우울도 맛이 있고, 분노도 맛이 있고, 질투도 맛이 있고, 외로움도 맛이 있고, 맛이 있다니까요, 그 맛이. 그 맛을 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싫으면서 붙들고 있는 거예요. 싫으면서 붙들고 있어요. 펜듈럼의 노예가 됐다는 거죠, 노예. 노예가 뭡니까? 노예 의식이 들면요. 이거 진짜 노예가 된 거예요. 노예 의식이 들면. 풀어줘도 못 나가요, 두려워서. 의식이 점유당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과거의 펜듈럼, 과거에 내가 만든 사념체에 내 의식이 젖어들어 버렸다. 그러면 벗어나기가 힘든 거예요. 싫은데 벗어나기 힘들다? 그것은 늪과 같은 거다. 동시에 그림자, 허상과 같은 거다. 이걸 알아차리시고 싹둑 끊으셔야 돼요. 싹둑 끊으셔야 돼요. 싹둑. 네. 파먹지를 마셔야 돼요. 이걸 파먹지를 마셔야 돼요. 아예 건드리질 않는 게 차라리 나을 때도 있어요. 차라리. 어떤 경우는 건드리지 않는 게 나을 때가 있어요. 우리의 눈과 주의는 어디를 향해야 됩니까? 지금 이 순간. 그리고 다가오는 미래. 그것을 지금 이 순간 나는 일구어가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들의 과거의 문제를 해결하고 정리하고 일소하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파먹지 마세요. 자동차 사서 평생 수리하다가 끝나는 거예요. 그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191페이지. 여기에 이제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옷 고르는 방법, 옷 고르는 연습을 통해서 나만의 목표를 키우는 감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목표를 정하는 방법을 설명해 줄 가장 단순하고도 인상적인 비유는 옷 고르기다. 그리고 이것은 목표를 정하는 기술을 익히기 위한 훈련법으로 활용할 수도 있다. 네, 여러분, 이것은 큰 위험 부담이 없는 훈련법입니다. 그러니까 단지 옷 사는 데만 적용하지 마시고요. 이 쇼핑, 제가 이 이름 붙였잖아요. 직감 쇼핑, 뭐 이런 식으로 이름 붙일 수 있을 것 같아요. 단 충동 구매는 아니라는 것, 그리고 합리적 의사 결정을 무시하는 것도 아니라는 것. 이것은 제가 부연 설명을 또 한번 해드립니다. 왜냐면은 이것을 자칫 여러분들 충동 구매하는 것으로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는 계속 옷 고르는 거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요. 또 읽어볼게요. 모든 옷이 잘 어울리는 것은 모델로서는 아주 좋지 못한 결점이다. 사람들에게 강한 인상을 주는 것은 보편적인 아름다움이 아니라 세련되게 부각된 개성인 것이다. 네. 그러니까 모델은 여러분들 일반 연예인들하고 또 모델하고 얼굴이 좀 달라요. 그 모델 얼굴들 보면은 아주 잘생기고 아주 예쁘고 한 사람만 모델이 되는 게 아니죠. 개성이죠, 개성. 예. 그래서, 뭐 저런 얼굴이 어떻게 모델이 되지 않는데 개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것처럼 가수도 그런 거죠. 노래를 잘한다고 다 가수가 되는 건 아니죠. 큰 뭐 강변 근처에 어떤 카페 같은 데 가면 왜 노래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노래 잘하죠. 어떤 분들은 가수보다 더 잘해요. 그런데 가수로 성공하지 못하는 이유가 물론 뭐 여러 가지 다른 요인들도 있겠지만 그중에 그런 것도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 목소리에 개성이 없다는 거죠. 예, 잘 부르는데 개성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또 가수로서 성공하기 힘들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나만의 선택이라는 것은 모조품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나만의 것을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개성에 속한 문제죠. 192페이지. 우선 선택의 문제로 절대로 고민하지 말아라. 여러 가지 옷을 놓고 어떤 것이 좋고 나쁜지를 따질 필요가 없다. 마음이 선택에 끼어들어서는 안 된다. 마음과 마음이 하는 생각은 당신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것은 펜듈럼의 영향력이 남겨놓은 껍질일 뿐이다. 아무 생각 없이 느긋한 마음으로 둘러보라.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옷을 사러 가서 고민하지 말고 분석하려고 그러지 말고 마음을 열고 그냥 둘러봐라. 우선은 당신이 가지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대략적으로 정의하라. 시시콜콜한 내용까지 상상할 필요는 없다. 더 이상의 불필요한 조건을 내걸지 말아라. 영원히 옷을 고르게 하라. 네. 그래서 기본적인 뭐 가격대나 어떤 사려는 옷의 종류나 이 정도는 설정을 해놓되 그 나머지에 대해서는 그냥 열어둬라. 예, 마음을 열어라. 영혼이 옷을 고르게 해라. 영혼이란 말이 애매하다고 그랬죠. 그래서 느낌, 직감 이런 걸 얘기해요. 이걸 살리는 게 핵심이에요.
193페이지. 오랫동안 찾아다녔지만 못 찾았다고 해도 걱정하지 말아라. 당신의 물건은 이 가게 아니면 저 가게에 있을 것이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당장 급한 게 아니라면 아무리 뭐 점원이 어울린다 좋다 뭐 이런 얘기를 해도 내 마음에 안 들면 빠이빠이 하고 나오는 거죠. 나만의 목표물, 나만의 물건, 나만의 것은 어딘가에 존재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거죠. 그런데 내가 이 매장에 갔는데 없다? 없으면 다른 데 있는 거죠. 무조건 이 안에서 찾아야 된다가 아니라는 거죠. 어딘가에서 발견하게 돼 있어요. 어딘가에서. 그러니까 전 그렇게 비유하는 거죠. 이제 안테나를 세워라. 네. 안테나를 세우고 열어놔라. 그리고 기다려라. 그러면 만날 것이다. 194페이지. 결정이 내려지는 순간 아무에게도 귀를 주지 말고 깨어나서 다음을 점검하라. 결정을 내렸을 때 어떤 기분이었는가? 영혼의 기분 상태는 마음이 내린 결정에 대한 영혼의 태도를 말해줄 것이다. 영혼은 자신이 무엇을 원하지 않는지는 언제나 확실히 알고 있다. 선택의 확실한 기준은 다음의 단순한 진리 속에 있다. 자신을 설득해야 한다면 그것은 다른 사람의 것이다. 그 옷이 당신의 것이라면 자신을 설득할 필요가 없다. 네, 여기에 핵심이 나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결정을 해보시라는 거죠. 영혼의 소리가 있고 마음 생각의 소리가 있으면 먼저는 느낌, 끌림 이런 것에 한번 귀를 기울이라는 거예요. 이것에 중점을 두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뭔가 끌려. 아, 이건 안 끌려. 이것도 안 끌려. 아, 이거 끌려. 이 케이스가 있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결정을 내리는 거예요. 이제 샀어요. 그리고 샀더니 생각을 해봐, 비교를 해봐 또. 그랬더니 물건을 들고 살펴봐요. 그리고 사기로 결정했더니 마음이 상큼해, 가벼워, 만족도가 높아. 오케이. 그런데 영 끌리는 게 없는데 왠지 좋다고 하니까 점원이 계속 어울린다고 하니까 샀어. 실패다. 느낌이 없는데 권유하니까 샀어요. 이거 실패예요. 느낌은 있는데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주위에서는 안 어울리는 것 같다고 그래요. 근데 샀어요. 근데 이것도 오케이예요. 그래서 이 영혼의 느낌이 올라왔을 때 이것을 확인하는 방법은 그렇게 결정을 하고 나서의 느낌도 가볍고 그리고 사고 난 후에도 만족도가 있는지를 점검을 해보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내 것이 아닌 경우에는 특징이 뭐냐면 설득을 한다니까요. 마음이. 이것을 동그라미를 새겨 넣으려고 애쓰는 과정이 필요해요. 이러면 이제 실패하는 거예요. 생각을 많이 한다고 해서 좋은 결정이 나오는 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들 옛날에 시험 볼 때 사지선다, 오지선다 찍을 때 답을 몰라서 찍을 때 처음에 찍은 게 정답일 확률이 높다는 얘기 많이 들어보셨습니까? 이거 선생님들도 가르쳐 주기는 방법 중에 하나인데 저도 이걸 이렇게 해서 찍은 것 중에 확률이 높게 찍은 경우가 많아요. 첫 번째 찍었는데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3번 같은데 그래서 3번을 올리면 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확실하면 체크를 하는데 모를 때는 처음에 찍은 게 정답일 확률이 높아요. 내가 나를 설득하려고 한다? 그러면 이것은 영혼의 느낌이 아니라는 것. 그렇게 기준을 세우시면 되겠습니다. 195페이지. 보시다시피 자신의 옷을 고르는 과정에는 트랜서핑의 중요한 원리가 다 적용된다. 어떤 원리가 적용될까요? 욕망을 낮춰야 되죠. 욕망이라는 것은 남들이 만들어 놓은 것이거든요. 이걸 사면 남들이 부러워할 거야. 이걸 사면 내가 좀 남들 앞에서 으스댈 수 있겠지? 이 욕망이죠, 욕망. 근데 욕망을 내려놓는다. 욕망이 높아지면 동시에 뭐가 올라가요? 중요성이 높아져요. 중요성이 높아지면 여기서부터는 영혼과 마음의 일치랑은 거리가 멀어져요. 그러면 펜듈럼하고 가까워져요. 그렇죠? 그래서 욕망을 낮추는 쇼핑, 중요성을 낮추는 쇼핑. 그리고 또 읽어볼게요. 당신은 마치 전시회에 온 것처럼 쇼핑을 한다. 무엇을 막무가내로 찾아내는 것을 목표로 삼지 않고 그저 관조하면서 말이다. 그럼으로써 당신은 목표에 도달하고자 하는 욕망을 뿌리친다. 당신은 자신의 옷이 어딘가에서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차분히 의식하고 있고 그것을 다른 사람의 것들 사이에서 어떻게 찾아낼지를 확실히 알고 있다. 그러므로 중요성은 최소화된다. 네, 어딘가에 내가 원하는 것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나는 알고 있다. 그러니까 나는 다만 그것을 만나기 위해서 돌아다닐 뿐이지 무엇인가를 간절히 원해서 집착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억지로 원치 않는 것을 남들의 의견에 따라서 구매하는 것도 아니고 끌려다니면서 구매하는 것도 아니고 단지 내 마음이 끌리는 것을 나는 찾아내는 것뿐이다. 당신은 틀리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이 불확실성의 세계 속에서도 믿을 수 있는 든든한 탑이 하나 우뚝 서 있기 때문이다. 그것은 영혼과 마음의 일치라는 탑이다. 네, 영혼과 마음의 일치라는 탑, 이것이 흔들리지 않게 우리의 선택을 중심을 잡아줄 것이다. 이 얘기입니다. 철저한 계획으로 자신을 상황 속에 꽁꽁 묶어놓고 누가 뭐라 하든 자기 방식만을 고집하는 대신 가능태 흐름에 몸을 맡기고 있으면 일은 훨씬 더 수월해질 것이다. 자신을 스스로 허락하기만 한다면 사실상 삶은 하나의 가벼운 소풍이다. 소풍. 소풍이란 말을 들으면 여러분들은 기분이 좀 좋아지십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은 소풍입니까? 아니면은 노동입니까? 소풍 같은 인생, 금요일 같은 인생, 주말 같은 인생, 이런 거 어떻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내 자신을 풀어놔라. 꽉 쥔 손을 풀어놔라. 어떠한 계획, 절차, 방법, 방식, 규정, 이런 것들에 나를 올가매고 거기서 한 치의 틈도 빗나가서 안 된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내 마음을 주시하면서, 내 느낌을 주시하면서 모든 것에 대해서 가능성을 열어두고 유유히 여러분들은 관조하듯이 전시회를 다니듯이 다니십시오. 그러면 만날 것입니다. 그 우연한 만남, 낯설음 가운데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인연을 만날 것이에요. 이것은 비단 옷에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물건을 고르는 것에 다 해당하고요. 또한 이것은 인간관계도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어떤 음식을 먹으러 갈 때, 매장을 찾을 때도 해당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연인을 만나는 것도 이것에 해당이 됩니다. 배우자를 만난다? 여기에도 해당이 됩니다. 여러분들은 모든 것을 열어두고 여러분들에게 딱 맞는 것은 이미 준비되어 있고 기다리고 있고 어딘가에 있다. 다만 나는 그것을 찾아 소풍을 떠난다. 여기에 없으면 저기에 있겠지. 나는 조급하지 않아. 나는 간절히 추구하지 않아. 다만 기다릴 거야. 그러면 만나게 되겠지. 만나면 알아볼 거야. 왜냐하면 내 거니까. 네,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설레임과 기대감으로 일상을 열어두는 것, 긴장을 푸는 것, 이것이 소풍으로 여러분들의 인생을 변환시키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이제 마지막 단락입니다. 자, 이게 전부다. 이제 당신은 단순하고도 강력한 비법을 알았다. 이제 당신은 편안한 마음으로 쇼핑을 나갈 수 있다. 오늘 아무것도 사지 못했다고 할지라도 당신은 이미 남의 물건을 사들이는 불상사로부터 자신을 구해낸 것이다. 당신의 물건이 어딘가에서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알므로 당신은 평온하고 확신에 차 있다. 그리고 당신은 그것을 틀림없이 찾아낼 것이다. 네. 이것만 여러분들이 알더라도 불필요한 구매를 하지 않게 된다는 것이죠. 불필요한 구매를 하지 않는다는 것은 쓸데없는데 에너지를 쏟을 일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에너지 손실이 최소화되는 것이죠. 이것만 가지고도. 어떤 분들은 그 쇼핑 중독에 걸린 분들도 있죠. 택배 상자가 하루에 수십 개 도착을 하고 그리고 집안에 택배 상자가 뜯지도 않은 택배 상자가 쌓여 있는 그러한 경우도 있습니다. 쇼핑 중독이라고 하죠. 그 구매하는 자체에서 쾌감을 느끼는 건데요. 실제로 필요한 물건은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그 광고에 의해서 휘둘리는 건데 완전히 펜듈럼에 사로잡힌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는 그러한 형태로 우리는 소비를 하고 또 선택을 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쇼핑 중독은 한 단면일 뿐이에요. 우리는 쇼핑 중독에 걸리지 않았을지는 모르지만 펜듈럼에 의한 타인의 목표를 따라가는 선택을 하는 그러한 펜듈럼 선택 중독에 걸렸을 수도 있습니다. 중독이라는 건 뭘까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불안해서 견딜 수 없는 것. 그게 중독인 거예요. 커피 중독. 커피를 안 마시면 불안한 거예요. 마시면 안정이 돼요. 중독이에요. 우리가 뭔가에 사로잡히는 것, 그 이상이 이제 중독이잖아요. 완전히 사로잡히는 것. 내가 술을 먹으면 음주고 술이 나를 먹으면 중독인 거죠.
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아. 여기서 벗어나면 안 될 것 같아. 이 중독인 거예요. 감정 중독이 뭐예요? 우울이라는 게 감정 중독이죠. 여기서 벗어나면 안 될 것 같아. 우울해지기 싫은데 우울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아. 그렇지 않다니까요, 여러분. 예. 연기하듯이 미친 척하고 한번 웃어보세요. 딴 사람처럼 행동해보세요. 연기하듯이 한번 해보세요. 10초만 대사치되지. 그 순간 여러분들 다른 걸 느낄 수가 있다니까요. 음성 톤을 바꿔보세요. 호통치는 사람 모습을 한번 여러분들이 10초만 대사를 쳐보세요, 한번. 그 순간 여러분들 다른 에너지를 일순간 느낄 수가 있어요. 언제까지 자동차 수리를 하면서 평생을 살겠느냐. 네, 이제는 달려라. 가면서 고쳐라. 가면 고쳐진다. 여기도 나오네요. 마지막 단락에. 물론 이 방법은 옷을 사는 데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다. 자신을 위해 무엇을 골라야 할 때는 언제든지 이것을 활용할 수 있다. 그리고 나는 당신이 손에 들고 있는 이 책이야말로 당신의 것이기를 진심으로 희망한다. 예, 이런 글이 있었네요. 제가 막 한참 이 책에 막 열광할 때는 사람 만나면 책 선물, 원래 기본적으로 책 선물을 좋아하거든요. 그런데 이 트랜서핑을 이제 막 선물해 줬어요. 그것도 전집을 1, 2, 3권 플러스 노란 책. 그런데 그 책이 고스란히 펼쳐보지도 않고 있다가 나중에 나한테 와요. 못 읽겠어요. 그냥 드릴게요. 이런 경우가 좀 있었어요. 여러 번 있었어요, 여러 번. 그리고 추천을 해주거나 사주거나 이런 경우가 있었는데 그때 알았죠. 아, 트랜서핑 책은 독특한 책이 맞구나. 이것은 비밀스럽다. 강요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요구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이 책 자체가 트랜서핑의 원리에 따라서 읽힐 수밖에 없는 책이구나. 그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책을 우리가 만난 이유도 끌려서 만난 거거든요. 우리는 만났어요. 주파수가 통한 거죠. 이 책이 필요한 사람에게 이 책이 들어온 거예요. 그것이 맞지 않으면 열리질 않아요. 책을 줘도 이 책장이 열리지 않을 뿐 아니라 책을 열어도 이 책에 있는 내용이 열리지 않습니다. 이 오묘한 책이죠. 심지어 이 영상을 봐도 열리지 않을 수도 있어요. 주파수가 다르거든요. 관심 영역이 다르거든요. 펜듈럼의 지지자다? 그러면 이 책은 그냥 문자입니다. 문자. 검은색은 글자고 하얀색은 종이. 더 이상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이 트랜서핑이라는 것은 다 때가 돼야 된다. 때에 맞아야 된다. 무르익어야 된다. 그럼 그것은 어느 때이냐? 의식이 어느 정도 상승하기 위한 제반 조건을 갖추고 있어야만 한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적어도 이 영상을 꾸준히 시청해 주시고 트랜서핑을 꾸준히 실천하려고 하시는 여러분들은 이 펜듈럼을 기준으로 봤을 때 상당 부분 여러분들은 깨어남의 과정 안에 들어오신 분들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알 필요가 있다. 예,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겠네요. 그러나 우리는 깨어남이라는 것, 의식의 상승이라는 것, 이것을 특별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 이것을 특별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특별하게 생각하는 순간 여러분들은 또 다른 우상, 의지처를 만들어내기 시작하고 그 사람을 숭배할 수가 있습니다. 절대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깨어난 사람 역시도 중요성이 내적 중요성이 높아져서 자신이 무슨 신인 양 착각을 할 수가 있는데 절대 그러한 곳에서 유혹에 빠져들지 마셔야 됩니다. 이러한 특성을 가진 그 분야, 에너지 심리학이라든가 의식이라든가 마음 공부라든가 이러한 영역은 그러한 함정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중요성의 함정, 내적 중요성, 외적 중요성의 함정이 많습니다. 거기서 여러분들 빠져들지 말고 걸려들지 마십시오. 특별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깨어났다. 의식이 상승했다. 이것을 신비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깨어날수록 초월할수록 정상적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잊지 마세요. 그러지 않으면 이상한 사람 됩니다. 아주 괴상한 사람 돼요. 그리고 나중에 반드시 문제를 일으킵니다. 지켜보십시오. 여러분들 경험하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어떤 집단에서, 모임에서 반드시 문제가 생깁니다. 왠지 아세요?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잖아요. 씨앗이 잘못됐다는 거죠. 근원이 잘못됐습니다. 반드시 나쁜 열매가 맺어지기 마련입니다. 시간 문제예요. 너무 많이 봤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러한 씨앗을 뿌리지 마십시오. 여러분 마음밭에 그런 씨앗을 뿌리지 마십시오. 그래서 제가 그러한 말씀을 많이 드리는 거예요. 그 함정에 빠지지 마시고 인생 낭비, 돈 낭비, 에너지 낭비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건강한 마음 공부, 건강한 심리, 그것을 지향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고요. 이렇게 해서 나만의 선택이라고 하는 소주제를 오늘 모두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목표와 관련된 이야기가 계속 나갈 거예요. 여러분들 마지막 장인데요. 마지막 부분까지 꾸준히 저와 함께 트렌서핑의 여행을 떠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심리맨이었어요.